제가 스스로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43kg까지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냐고요? 평소에 먹는 것과 다른 음식들을 먹었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염증을 없애줬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셀룰라이트가 정말 눈에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얼굴 붓기가 확 감소합니다. 하루만 하셔도 여러분들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평생도록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라 이번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한테 그런 댓글이 참 많이 달려요. 뭔가 예뻐진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정돈된 느낌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살을 굉장히 많이 감량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제 영상을 봐오셨을 테니까 50kg 때도 제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무려 7kg가 감량된 43kg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냐고요? 평소에 먹는 것과 다른 음식들을 먹었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을 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전 솔직히 이거를 알고 나서 굉장히 손쉽게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고,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치료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몸무게를 빼게 되었는지 오늘 제 비법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몸무게 서사별로 제가 이땐 이랬었고 저땐 저랬었다라는 거를 토대로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을 쭈루룩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제 체질이랑 제 약간 습관들, 원래 제가 타고난 그런 성향들 같은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체질은, 저는 하체 비만형 체질이에요. 살이 많이 쪘을 때도 여러분들은 제 이렇게 상체만 주로 보시다 보니까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살이 찌면 아랫배랑 엉덩이, 허벅지가 가장 많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팔뚝살, 그리고 얼굴 이렇게 차례대로 붓기 시작하고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는 진짜 엉덩이가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엉덩이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저의 약간 타고난 성향? 저는 식탐은 원래 진짜 많거든요.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음식을 먹지는 못해요. 1인 1치킨? 요거 잘 못해요. 피자 먹었을 때 한 2조각 반 정도 먹는 편? 그리고 저는 햄버거 세트 같은 음료 먹을 때도 콜라를 전부 다 먹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못 먹을까봐. 두 번째로는 저는 단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 거보다는 약간 짠 음식, 좀 자극적인 음식, 요런 거? 그거는 살이 많이 쪘을 때도 지금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을 빼면서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몸무게 서사별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초창기 때, 제가 유튜브 연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진짜 말랐었거든요. 정말 말라깽이였어요. 뭐 그때는 젖살도 어느 정도 있었긴 했는데 몸무게는 진짜 많이 안 나갔을 땐 뭐 38kg 요렇게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43kg라고 많이 말하고 다녔었는데 좀 창피해서 그랬었어요. 성인 여자가 30대 키로대까지 떨어진다는 건 진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43kg라고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진짜 음식을 몰아서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뭘 먹는 거 이런 거를 진짜 못했어요. 뭘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서는 잘 먹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많이는 못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몰아서 먹을 때도 똑같았어요. 몰아서 먹는다고 해도 제가 원래 먹는 양 이상으로는 잘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 건강이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최근에 살을 빼게 된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나오기도 하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이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남자친구랑 저랑은 생활 패턴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의 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뭔가를 먹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먹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도 물론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주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남자친구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낮 동안에 이렇게 조금씩 뭔가를 계속 먹다가 가장 늦은 식사로 이제 밤 10시 정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제가 살이 붙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살 붙으니까 훨씬 더 예쁘다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약간 복스러워 보이고 약간 좀 탄탄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더 찌우려는 생각으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은데 더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계속해서 쭉쭉 살이 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47kg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 제가 50kg까지 찍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때 제가 몸무게를 계속 재진 않았기 때문에 50kg 넘는 순간도 있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정말 극소수의 친구들은 너 요즘 살쪘다? 약간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제 동생들도 언니 좀 통통해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제 스스로가 휴대폰으로 찍은 저를 보면서 좀 뭔가 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을 일부러 찌우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큰 신경은 안 썼지만 뭔가 사진빨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저의 습관이 뭐였냐면은 술이었는데 제가 원래 술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저는 안주를 그다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제가 좀 새롭게 재미를 붙인 게 주종과 어울리는 안주를 함께 먹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주 술을 먹게 되었고 안주를 꼼꼼히 같이 이렇게 먹어주면서 일부러 살을 찌우려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계속 먹었던 습관이 저를 그렇게 살찌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술 먹는 게 너무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친구들도 다 바쁘고 이래가지고 저절로 술자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제 남자친구가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술 먹는 거 자체가 약간은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저절로 좀 줄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술만 자제하고 안 먹다 보니까 한 1-2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46kg로 진입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달바 다이어트 젤리를 먹으면서였어요. 이거 달바 다이어트 젤리 광고 영상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뢰도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밥을 먹을 때에도 반찬을 위주로 먹고 밥을 잘 안 먹고 면도 별로 안 좋아하고 빵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환하는 걸 억제해준다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한 달 반 정도 먹어주고 나니까 한 46kg 정도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혈당 상승과 다이어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혈당이 어떤 것 때문에 오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마침 달바 다이어트 젤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혈당과 다이어트 간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박사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식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진짜 건강하게 내 몸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생활 규칙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43kg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식사 순서 배치를 좀 다르게 했어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혈당 상승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이어트 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써먹을 일이 아주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포도당의 이제 자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포도당은 인슐린을 타고 주로 간과 근육들에 가서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 합성이 최대치로 다 되었다면 남는 포도당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동시에 인슐린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 인슐린들은요 오갈 데가 없는 이 포도당들을 지방세포로 축적을 시켜둬요. 이거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포도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방법이 바로 식사 순서를 잘 배치하는 건데요. GI 지수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혈당 상승 속도를 수치화해 놓은 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바로 치솟는 그런 음식이에요. 육류, 단백질 음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야채 같은 경우에 GI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떤 의사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보고서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던 건데 혈당 상승이 급격히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GI 지수가 가장 낮은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식사 순서를 배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일단 제 냉장고 안에는 샐러드류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랑 양배추찜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배달 음식을 시켜놨어요. 그럼 시키자마자 일단 저 야채들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GI 지수가 높은 샐러드 드레싱류는 다 피해줬어요. 그렇게 야채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한 3, 4분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포만감도 살짝 생기고요. 그렇게 천천히 야채들을 먹다가 이제 배달 온 배달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GI 지수가 가장 낮은 음식부터 먹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 감자, 당근, 해산물 이런 위주로 이렇게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밥이나 면 종류를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내가 먹었던 메뉴에 야채 추가해서 야채를 어느 정도 좀 먹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 순서만 배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먹었던 포도당들이 지방세포로 합성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실천하는 거를 습관 들여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43kg 시절, 30 몇 킬로 시절에 항상 하고 있던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고 있던 바로 그 간헐적 단식. 이거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설명드리려면 이 원리를 또 알려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식사를 하고 나서 4시간까지는요. 우리 소화기관이 계속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혈당은 여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소화를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간이 지났어요. 8시간이 지난 후에는 드디어 공복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올랐던 혈당이 제자리를 찾아서 가고요. 소화기관이 운동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 몸이 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2시간이 지났어요. 이 12시간부터는 포도당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때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키도 다 컸는데 무슨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요? 이때의 성장 호르몬은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스스로 재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세포가 건강해지고 노화를 방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방은 녹이고 그런 시간이 오는 거죠. 이제 18시간이 지났어요. 이때부터는 우리 몸이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오토파지가 일어나거든요. 이 오토파지가 뭐냐면 불필요했던 늙은 세포들, 도태된 염증 세포 이런 것들을 스스로 먹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포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스스로 재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몸이 뭔가 가벼워지면서 약간 젊어진 것 같고 염증을 없애줬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24시간, 36시간에 대한 결과들도 다 있는데 우리 같은 현대 사회인들이 어떻게 24시간짜리의 단식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저는 좀 불가능하다,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서 딱 18시간 단식을 저는 요즘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그 정도의 단식은 계속해서 해왔었던 것 같아요. 18시간 단식을 어떻게 해줬냐면 실제로 저는 가장 마지막 식사를 한 10시 정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10시에 밥을 먹고 나서 4시간까지는 계속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4시간 동안은 최대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아주 늦게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맞는 시간대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저는 2시 정도에 잠이 들어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전 특별한 날이 없으면 잠을 정말 많이 자는 사람이거든요. 한 12시 정도에 일어나요. 12시에서 1시 정도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밤 10시가 마지막 식사 끝난 시간이라면 4시가 18시간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4시 정도까지 일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만 마시고 계속 지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밥을 먹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10시까지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힘든 날에는 그냥 식사를 조금 일찍 시작하기도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간헐적 단식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꼭 18시간을 못 채웠다고 해가지고 망했다. 망했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그때부터 막 폭식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간만 지나도 우리 몸은 스스로 지방세포를 녹여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18시간을 꽉 채우지 않더라도 그 근접한 시간만 가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18시간은 그렇게 채워서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몸은 스스로 충분히 체지방을 녹여내면서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먹어가면서 스스로 재생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15시간만 했다고 해가지고 망했다 싶어서 폭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GI 지수 순서에 맞게끔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린 것부터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랫배가 진짜 쏙 들어갔고요. 팔도
진짜 얇아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제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예뻐졌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그 세 번째는 여러분 술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술 참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이 술이 정말 혈당 상승에 가장 안 좋은 음식 중 하나인 거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랜만에 친구 만났을 때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오늘은 한잔 하면서 푹 쉬고 싶은데 이럴 때 있잖아요. 예전보다는 물론 술을 확 줄여준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술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드리자면 아까 그 간헐적 단식 그 공복을요 엄청 길게 가져갔어요. 그 전날에 제가 술을 마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마지막에 먹는 느낌으로 밥을 먹었어요. 이때 밥을 먹을 때도 아까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I 수치가 가장 낮은 것부터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먹어도 여러분 예전보다 얼굴 붓는 거라든지 몸이 붓고 막 피부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술은 솔직히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굳이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먹었을 때에는 다이어트 다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설명드렸으니까 그 원리대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갔을 때 우리 몸이 염증도 스스로 치료하고 혈당 수치도 정상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디 괄사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예요. 그때 당시엔 제가 살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바디 괄사만으로도 셀룰라이트가 감소하고 그 조명 아래에서 보이는 그 울퉁불퉁한 그 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샤워할 때 꼭 바디 괄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요즘에 아로마티카의 기다란 나무 괄사 사용해주고 있고요. 사실 괄사를 할 때 저는 가장 불편했던 게 따로 오일이라든지 바디크림 같은 거를 사용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헹궈내기도 약간 애매하고 헹궈내자니 또 번거롭고 이래서 샤워할 때 샤워젤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팔뚝이라든지 그리고 목 라인 요런 데뿐만 아니라 쇄골, 림프선, 허벅지, 허벅다리 뒤쪽, 종아리 이런 데를 꾸준히 이렇게 해주고 있고 실제로 진짜 제가 몇 달 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 셀룰라이트가 정말 눈에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꿀팁을 말씀드릴 텐데 두피 쪽 있죠. 그러니까 귀 위에 그리고 뒷목 위에 이런 두피 위주로 괄사를 해주시게 되면 얼굴 붓기가 확 감소합니다. 하루만 하셔도 여러분들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중요한 촬영 앞두고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해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붓기 감소에도 너무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스스로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43kg까지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별거 아니고 꽤 쉬운데 도전할 만한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이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의 재생을 도와주고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평생도록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라 이번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규칙들을 잘 깨지 않고 앞으로도 항상 유지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나중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또 다른 방법이 생기거나 또 다른 꿀팁들이 생기면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